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 산업 분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재네요. 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상장사, 우리나라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들의 매출과 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2021년 595개 상장사 순이익이 56조 5천억 원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3월 결산이잖아요. 3월 결산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2021년에 나왔던 재무적인 그런 회사의 매출, 영업이익 이런 재무제표들이 이제 2022년 3월 말까지 해서 금감원에 보고를 해야 돼요. 3월 말까지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자료들이 전부 다 통계적으로 취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3월 결산이고 금융법인들, 은행이나 증권 이런 데만 이제 5월 결산이기 때문에 금융법인 제외하고 이제 일반 제조법인들의 결산 자료를 보니까 매출과 이익이 사상 최대더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수출이 잘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 수출주도 산업이기 때문에. 자, 코스피 상장사 595개. 크게 이제 코스피라고 하면 유가증권 시장,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주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죠. 어쨌든 코스피 상장사 595개의 연결 기준 실적을 살펴봤더니 사상 최대다라는 겁니다. 자, 연결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기업의 이제 재무를 나타내는 주요 보고서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라고 부르는데 이런 재무제표를 만들 때 한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걸 별도 재무제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연결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원래 이제 사업 일만 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회사를 하나 인수하거나 이거는 이 사업은 B라는 회사를 하나 설립해가지고 사업 일을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럴 수 있겠죠. 이럴 때 이제 연결이란 건 뭐냐면은 결국 A 기업이 B 기업을 종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A가 B 기업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다면은 이거를 하나의 회사로 보고 재무 제표를 작성하는 걸 말합니다.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회사를 하나로 보아서 각 회사의 별도 재무제표를 종합해서 작성하는 것.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낼 때는 연결로도 내고 별도도 내는데 이제 연결 기준으로 보는 게 좀 더 의미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 B 회사가 A 회사와 독립된 게 아니고 서로 이제 종속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그렇게 보니까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 한 2,300조. 영업이익은 엄청 많이 증가했네요. 74%. 자, 제조업들이 엄청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184조. 순이익은요. 와, 이건 진짜 압도적이네요. 161%나 증가했대요. 161%. 자, 2배 이상 성장한 거죠. 100% 성장하면은 2배 간 거니까. 순이익은 57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순이익보다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그 회사 영업 관련된 거고, 이 순이익을 따질 때는 이제 비영업 관련된 그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영업이익이 중요하겠죠. 자, 반도체 호황 속에서 자동차, 화학, 정유, 철강. 그러니까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반도체고, 이게 1등으로
성장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 화학, 정유, 철강 전체적으로 제조업이 고르게 성장했다. 우리 앞선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코스닥들도 영업이익, 순이익이 사상 최대입니다. 결국 이제 상생 관계죠. 그죠? 코스피, 코스닥 대기업들이 모여 있고 그 대기업들의 이제 하청 기업들이 많이 이제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뉴스를 보면요. 자, 4월부터 가스 전기요금이 이제 올랐습니다. 한 2월 시사 때인가요? 이제 오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돼서 올랐죠.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4월 한 차례만 오르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오를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4월부터 이제 공과금의 핵심이라고 하는 전기가스요금이 올랐는데요. 자, 가스요금부터 도시가스요금부터 얘기를 하면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주택용 또는 뭐 소상공인들 일반 도시가스요금인데 약 한 1.8% 월 860원 정도 평균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매월 오를 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10% 이상 좀 올려야 되는데 한 번에 10% 올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8% 올리고 5월 달에도 뭐 한 그 정도, 6월 달에도 그 정도. 그래서 지금 계획은 매월 지금 올리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자, 뭐 구체적으로는 좀 더 나와봐야 알겠죠. 우선 1.8% 올랐습니다. 5월 이후에도 계속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요금은 매월 한 2%씩 올라간다. 언제까지? 뭐 한 8, 9와 한 10에서 한 10 몇 프로까지 오를 때까지겠죠. 전기요금요. 전기요금은 1kW시당 6.9원 올랐습니다. 4월 달에. 전기요금은 매월 오르는 게 아니고 올해 2번 올릴 건데요. 4월과 10월에 나누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6.9원 올리고 10월 달에 4.9원 이렇게 해서 2번만 올릴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 올리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냐? 보통 이제 300kW 정도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 약 한 2,120원 이번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올리겠죠? 그래서 이제 300kW 기준으로 한 3,500원 정도, 4,000원 정도 올라가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이제 공과금이 결국 이제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공과금이 올라가면은 전기와 가스를 사용해서 뭔가를 업을 영위하는 거. 대부분의 업이 이 전기, 가스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물가가 좀 더 올라갈 거다. 향후 좀 더 물가 상승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자, 그 다음 공정위에서는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키파운드리라는 기업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자, 기업 인수 합병을 할 때 공정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기업 결합 인수 합병을 승인했더라. 자, 먼저 SK에서 키파운드리 주식 100%를 약 한 5,700억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위의 승인을 받겠죠. 되냐 안 되냐. 키파운드리 회사가 어떤 회사냐. 자, 국내 기업인데요. 국내 기업인데 8인치 웨이퍼 팹 기업입니다. 반도체 만들 때 이제 웨이퍼 이걸 잘라가지고 이제 뭐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웨이퍼를 만드는 팹 기업, 팹이란 말은 공장이란 뜻이에요. 그런 걸 만드는 생산 기업입니다. 그 생산 기업인데 전 세계 팹리스 기업들에게 이제 90나노미터 이상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키파운드리는 생산 공장이고 어떻게 생산을 하느냐? 팹리스 업체란 말은 팹이 공장이라고 했죠. 리스란 말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장 없이 반도체는 워낙 이제 장치가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와 생산을 같이 하는 기업도 있고 따로따로 하는 기업이 있어요. 설계만 하는 기업이 있고 생산만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주로 이제 생산만 하는 기업입니다. 팹리스 기업들, 반도체 설계를 하는 기업들이 설계도를 키파운드리 이런 팹 공장한테 줘요. 그러면은 그 설계도 보고 그대로 그냥 생산만 하는 그런 위탁 생산 기업을 팹 기업 또는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합니다. 파운드리 서비스. 파운드리가 위탁 생산하는 TSMC 같은 대표적인 기업이 있죠. 그런 데가 파운드리 기업이다. 공정위에서 이제 왜 승인을 했냐 보면은요. 공정위는 이제 독과점에 대한 기업 규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업을 인수합병하게 되면은 독점이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 반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예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안 된다라고 했던 게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도 인수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독과점이 된다.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건데 이번에는 승인해 줬어요. SK하이닉스의 자, 시장 점유율, 독과점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지표죠. 시장 점유율을 봤더니 자, 파운드리 MS를 보니까 시장 점유율, 마켓쉐어, 파운드리에서는 5%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독과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즉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 더군다나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도 봐야겠죠. 세계 시장에서도 보면은 자,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라는 것은 위탁 생산, 설계 없이 위탁 생산하는 그 분야에서는 글로벌에서는 1%밖에 안 된다. 미미하다는 거죠. 그죠? 전형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더라. 그래서 이 위탁 생산을 말한 것은 주로 이제 비메모리 쪽이란 말이겠죠. 비메모리 쪽은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독과점의 우려가 전혀 없다. 승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지금 좀 어려운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정리해 줬던 것 같은데 자, 반도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반도체는 워낙 크게 돈이 들어가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제조를 할 때 크게 팹리스 기업과 파운드리 기업 그리고 둘 다 하는 IDM 기업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팹리스 기업이란 것은 팹, 공장이 없다.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거예요. 팹이 없다. 설계만 합니다.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이런 데들 보면은 설계만 해요. 생산은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위탁 생산. OEM이죠. OEM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리 기업은 설계는 하지 않는다. 우린 생산만 한다. 그래서 이게 좀 설계만 하는 팹리스가 훨씬 더 고부가가치고 전문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생산만 하는 뭐 대만이 주로 이렇게 TSMC도 대만에 있고 그죠? 뭐 폭스콘 컴퓨터 관련된 그것도 대만에 있죠. 그런 생산 쪽, 제조 쪽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둘 다 하는 데가 있어요. 설계, 생산, 종합 둘 다 하는 데. 그래서 IDM, 통합된 디바이스 매니팩처러다. 삼성 같은 데가 둘 다 하는 데죠. 그 다음 반도체 기능에 따라서 근데 그런 걸 설계 생산할 때 주로 이제 메모리 쪽을 담당하느냐 비메모리를 담당하느냐 크게 나눕니다. 메모리, D램, 낸드 플래시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그죠? 크게 램과 롬이 있다고 하는데 램에서도 뭐 D램, S램 뭐 많습니다. 근데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게 이런 이제 D램 주로 컴퓨터나 이런 쪽 많이 들어가는 거 낸드 플래시 좀 작은데 뭐 컴퓨터보다 훨씬 작은 노트북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스마트폰 이런 데 들어가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램이 이 두 개예요. 그래서 자료 저장하는 데 쓰는 게 메모리 쪽이고요. 우리나라가 압도적 1등이죠. 거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비메모리, 메모리가 아닌 거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해요. 메모리가 아닌 게 어떤 게 있는데 메모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나 뭐 휴대폰 만들 때. 더 중요한 컴퓨터에서 핵심 칩이라고 하는 중앙처리장치 CPU, 스마트폰의 핵심 칩, 스마트폰의 중앙처리장치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AP, 그리고 각종 통신 모뎀, 그래픽 카드, 이런 것도 다 반도체잖아요. 그죠? 이게 훨씬 더 많이, 종류별로 훨씬 더 많겠죠. 엄청나게 종류가 많겠죠. 이런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주로 이제 연산, 통신, 제어, 이런 걸 맡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 분야는 약해요. 이게 훨씬 더 고부가 가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잘 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엄청난 제조, 여긴 주로 이제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설계가 핵심입니다. 이거의 설계가. 근데 아직까지 그 기술까지는 되지 않고 우리나라는 이쪽이 중심인데 이제 점차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어쨌든 이쪽도 압도적으로 지금 계속 유지는 해야 됩니다. 중국이 계속 따라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금 다 날렸다. 무슨 말이죠? 원금이 100% 손실 났다. 뭐에서? 니켈 고버스라는 투자 상품인데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종이 쪼가리가 됐다는 얘기죠. 상장 폐지. 자, 무슨 얘기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ETN이 나타났습니다. ETN이라고 하면은 밑에 보면은 상장지수 증권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삼성, 여기다 적을까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뭐 삼성전자와 같은 주식도 있어요. 이 주식도 있죠. 근데 이것만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상장이 되어 있느냐? 중요 주식들, 기업들을 다 묶어서 상장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지수라고 하는데 코스피 200, 200개의 아주 큰 기업들을 모아놓은 곳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주 사고 뭐 현대차 사고 다 사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말고 좀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 없나?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코스피 200. 이런 거를 이제 상장지수라고 합니다. 상장지수. 코스피 200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상장지수들의 종류를 보면은요. 상장지수는 원래는 상장지수 두 개 가지가 있는데 ETN과 ETF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코스피 200을 살 때도 그냥 코스피 200이 아니라 뭐 타이거 코스피 200, 타이거 코스피 200 이런 종목을 삽니다. 이 타이거라는 게 뭐냐? 운용사예요. 미래에셋은 타이거로 시작하고요. 코덱스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삼성자산운용. 그래서 이런 상장지수 종목을 누가 만드느냐? 운용사에서 만든다. 이런 걸 ETF라 부릅니다. 이거를 ETF. 원래 이런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운용사가 만든 ETF가 있었는데 증권사에서 야 우리도 ETF 만들고 싶다 라고 한 게 ETN이에요. 일반인이 보기에 구별한 거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운용사가 만든 상장지수를 ETF, 증권사가 만든 상장지수를 ETN이라고 합니다. 크게 비슷한 거죠. 주체만 다를 뿐. 그래서 그 ETN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이런 뭐 다 종목이 묶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금, 선물 ETF, ETN, 은도 있을 거고 뭐 그 외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니켈과 관련된 ETN이 있었는데 그냥 니켈 원자재 가격
가격을 연동하는 건 아니고요. 이 니켈 원자재 가격의 2배로 올라가면 니켈 가격이 10% 올라가면은 이거는 곱하기 2, 2배만큼 더 20% 올라가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의 고버스 상품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2배, 곱이라는 것은 2배 곱하기 버스는 인버스란 뜻입니다. 반대로 2배. 자, 그래서 인버스 상품 살펴보면은요. 주식시장 하락에 대비해서 만든 상품이다. 그러니까 해당 지수 가격이 니켈 가격이 내려가면 이익이 발생해요. 반대로. 그럼 뭐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은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인버스 반대로 가는 상품이에요. 근데 2배로 반대로 갑니다. 자, 그게 상장 폐지했다. 영원히 했다는 얘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니켈 가격이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라고 하는 니켈 가격이 폭등하면서 50% 이상 폭등했겠죠. 그리고 원금 전액 손실이 났습니다. 자, 니켈 고버스 2배로 가는 인버스 고버스 상품 선물 가격이 어떻게 됐냐? 니켈 선물 가격이 거꾸로 2배 베팅하는 니켈 선물 가격이 거꾸로 2배 베팅하는 고버스 상품인데요. 3월 7일 날 니켈 선물 가격이 66% 폭등하면서 반대로 가니까 거기 2배로 가니까 이 상품이 마이너스 100% 즉 빵원이 된 거죠. 그러면서 상장 폐지가 일어났습니다. 전액 다 날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게 국내 최초로 발생했네요. 그만큼 이제 이런 2배로 가는 거 위험하죠. 그렇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인데요. 자, 북미 지역에 자, 배터리 2차 전지 공장을 건설했다라는 겁니다. 친환경 자동차를 아이고 이거는 아니네요. 무시하시고요. 자, 북미 지역에 배터리 공장 건설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2군데 지금 발표를 했어요. 북미 지역 하면은 이제 미국과 캐나다죠. 자, 캐나다 쪽에는요. 스텔란티스하고 합작해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총 투자금 약 한 5조, 4조 8천억 들어가고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착공 시작하는 거죠. 해서 2024년 2년 후에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공장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연간 45기가와트 시의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예정이다. 자, 보통 합작을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하는데 합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랑 합작해요? 완성차 회사들하고 합작을 하죠. 완성차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갈 거니까 합작해서 하면은 배터리 기업에서도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고 그리고 완성차 기업에서도 이제 한쪽으로 몰아주니까 좀 싸게 배터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텔란티스는 자, 산하 브랜드가 있죠. 지프 크라이슬러. 여기 산하 브랜드에 이제 같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만든 배터리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쪽에 이런 게 공장이 하나 건설될 예정이고요. 또 미국 쪽에서도 공장을 또 건설할 예정입니다. 자,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네 번째로 독자 공장. 그러니까 합작 공장도 있지만 독자 공장도 있겠죠. 네 번째 독자 공장이자 첫 북미 지역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이제 건설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제 네 번째 독자 공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현재 운영되는 독자 공장들 한국에, 중국에, 폴란드 이렇게 미국까지 이런 운영되는 공장, 독자 공장은 아니고 진짜 운영되는 공장, 생산되고 있는 공장이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어요. 한국, 그리고 중국, 유럽 쪽에서는 폴란드, 미국. 주요 대륙이 하나씩 다 있죠. 그죠?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인데 지금 신생으로 만들어진 전기차 업체들은 이 원통형 배터리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각형이 아니라.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공장도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것도 발표를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지나봐야지 이제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체적인 공장들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이제 독자 생산 법인이 있죠.
중국 청주에 한국에 있고요. 중국도 있다 그랬죠. 중국에도 있고요. 유럽에는 폴란드에 있다 그랬죠. 폴란드에.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배터리 공장의 포션이 22기가와트씩 그렇게 크지 않죠. 왜냐하면은 각 나라의 이제 생산차들과 같이 연계하거나 그쪽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세금 쪽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완성차의 그런 수요만 따라가면 되겠죠.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완성차의 수요, 유럽도 그 수요가 필요할 거고요. 인도네시아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과 합작해서 들어가게 있는 게 있네요. 그리고 이제 북미 지역을 최근에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스텔란티스와 하고 있는 캐나다 쪽 45기가와트시 정도. 자, 그리고 지금도 생산하고 있는 지금 미시간주 운영 법인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넓혀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다른 배터리 기업들도 미국, 캐나다, 북미 쪽에 지금 배터리 생산 법인들, 공장들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살펴보면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친환경 정책을 상당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차에 대한 다양한 혜택, 그리고 앞으로 이제 친환경 차만이 이제 돌아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확대 정책을 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으려면은 그쪽에서 많이 만들어야겠죠. 두 번째는 2025년부터 발효될 USMCA. USMCA 이게 지금 뭐냐면은 그 전에 이제 나프타라는 걸 대체하는 겁니다. 북미 무역 자유 협정이었나요? 나프타. 근데 이제 이게 곧 사라지고 자, 이름이 바뀌어요. US 미국, M 멕시코, CA 캐나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이제 북중미 무역 협정이죠.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여기에서 이제 무관세를 받으려면은 현지에서 공장이 있어서 생산된 것만 무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하는 거죠. 2025년 7월인가 8월부터 시작이 될 걸로 보이는데 현지 생산 부품을 72% 탑재한 완성차만 무관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 공장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전기차 확대 정책과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각 나라의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이런 북중미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배터리 업체 1위 중국의 CATL 보면은요. 멕시코, 캐나다 쪽에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고요. 일본의 파나소닉, 또 테슬라에 있는 텍사스 공장 그 옆에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SK온, 이게 이제 SK의 배터리 기업이죠.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사업부였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기업으로 되면서 SK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생겼고요. 사업부가 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SK의 2차 전지 배터리 기업입니다. 2023년까지 조지아주 공장, 그리고 2025년까지 포드와 합작한 켄터키주 공장 건설 진행 예정이고요. 그리고 삼성의 이제 배터리는 삼성 SDI죠. 미국 내 독자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 기업들이죠. 이 대표 기업들, 배터리 대표 기업들이 다 북중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뉴스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